수지는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26살이 된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일상이었다. 작은 투룸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수진아, 아침 차려놨어. 어머니 영순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50이 넘은 영순은 여전히 새벽부터 일어나 딸을 챙겼다. 청소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볼 때마다 수진의 마음은 아팠다. 엄마, 이제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대학병원 인턴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어머니만큼은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다. 아이고, 우리 딸. 엄마가 하는 게 당연하지. 영순이 미소를 지으며 수진의 어깨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늘 감춰진 무언가가 있었다. 수진은 어릴 적부터 그것을 느껴왔다. 엄마. 수진이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영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이런 대화는 수진이 자랄 때마다 반복되었다. 하지만 영순의 대답은 늘 같았다. 수진아, 넌 아버지가 없는 아이야. 엄마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니? 영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수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머니의 아픈 표정을 보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궁금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중학교 때였다. 같은 반 아이들이 수진을 둘러싸고 수군거렸다. 야, 수진이 엄마 혼자 키우는 거 맞지? 그럼 혼외자네. 불쌍하다, 정말. 아버지도 모르고 사는 건가? 아이들의 무책임한 말들은 수진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처럼 박혔다. 집에 돌아온 수진은 울먹이며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저 정말 아버지가 없어요? 다른 아이들이 자꾸 그래요. 영수는 수진을 꽉 안아주며 말했다. 수진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아빠 몫까지 다 해줄게. 하지만 그런 위로도 수진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었다. 학교에서의 시선들, 아버지에 대한 질문을 할 때마다 어머니의 회피하는 태도, 모든 것이 수진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가정환경조사서를 작성할 때마다 불안의 빈칸을 남겨두어야 했고, 학부모 상담 때마다 어머니 혼자 오시는 모습을 보며 다른 아이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다. 수진아, 넌 정말 대단해. 이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담임 선생님의 말은 격려였지만 수진에게는 또 다른 상처로 다가왔다. 이런 환경이라는 표현 속에 담긴 동정과 연민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수진은 의학과를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어머니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갖고 싶었다. 엄마, 제가 의사가 되면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수진의 말에 영수는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철이 들다니. 엄마는 정말 행복해. 하지만 행복한 표정 뒤로 영순의 눈에는 여전히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수진은 그 그림자의 정체를 알고 싶었지만 어머니를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의과대학에 합격한 날 수진과 영수는 처음으로 외식을 했다. 작은 한식당에서 불고기를 먹으며 둘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보답할게요. 수진아,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보답이야. 하지만 그날 밤 수진은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의 소리를 들었다. 작은 흐느낌 소리였지만 수진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어머니는 왜 혼자서 그렇게 아파하고 있을까? 의과대학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학업의 부담도 컸지만 여전히 따라다니는 시선들이 수진을 괴롭혔다. 동기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가정 출신이었고 수진처럼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많지 않았다. 수진아, 너희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야? 그 한 동기의 무심한 질문에 수진은 말문이 막혔다. 그런 걸 왜 물어봐? 다른 동기가 나서서 말렸지만 이미 상처는 깊어져 있었다. 수진은 인턴 과정을 시작하면서 더욱 열심히 일했다.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고 출신 배경 때문에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병원에서 지내며 환자들을 돌보았다. 김수진 인턴 정말 열심히 하네. 상급위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수진은 뿌듯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공허함이 밀려왔다.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부터 일어나 청소 일을 나갔다. 수진이 말려도 내가 일을 안 하면 뭘 하고 살겠니라며 고집을 부렸다. 엄마, 이제 그만 일하셔도 돼요. 제가 번 돈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아직 인턴인데 무슨 소리야. 엄마가 건강할 때 일해야지. 그날 밤 수진은 다시 한번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엄마, 아버지가 정말 없는 게 아니라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다 컸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영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수진아, 어떤 사람들은 만나지 않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을 때가 있어. 내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야. 왜요?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잊고 살아야 할 사람이야.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니? 수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다. 대학병원 내과 병동의 이른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다. 수진은 흰 가운을 입고 회진 준비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인턴 생활 6개월째, 이제는 병원 생활에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다. 김수진 인턴, 오늘 새로 입원하신 환자분 담당해주세요. 담당 레지던트가 차트를 건네주며 말했다. VIP 병실 환자분이니까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VIP 병실이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대학병원에서 VIP 병실은 재벌이나 정치인 같은 유명 인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곳이었다. 한철수 회장님이에요. 한진그룹 아시죠? 말기 간암으로 입원하셨는데 워낙 까다로우신 분이라 인턴들이 다들 꺼려해요. 그런데 수진 인턴이 제일 꼼꼼하니까 부탁드립니다. 수진은 차트를 받아들고 VIP 병실로 향했다. 한철수 회장이라는 이름은 익숙했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자주 봤던 대기업 총수였다. 하지만 직접 만날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VIP 병실 앞에서 잠시 심호흡을 한 수진은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시오.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있는 남자가 보였다.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나이였지만 여전히 위험이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담당 인턴 김수진입니다. 수진이 공손히 인사했다. 한철수는 수진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예상과 달리 따뜻함 같은 것이 느껴졌다. 수진은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꼈다. 김수진. 나이가 어떻게 되나? 26살입니다. 한철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가족은 어떻게 되고? 갑작스러운 개인적인 질문에 수진은 당황했다. 환자들이 가끔 담당이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질문은 처음이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수진의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그 불편함과 상처가 다시 밀려왔다. 아버지는? 없습니다. 한철수는 한동안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을 수진은 느꼈다. 그렇군. 어머니 성함은?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그냥 궁금해서다. 젊은 의사가 혼자서 고생이 많았을 것 같아서. 수진은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다. 장영순입니다. 그 순간 한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다가 그대로 주저앉았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급히 다가가며 맥박을 재기 시작했다. 괜찮다. 괜찮아. 한철수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수진은 한철수의 상태를 체크하며 차트에 기록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이 단순한 어지럼증 때문만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회장님 혹시 제 어머니를 아세요? 한철수는 고개를 돌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모른다. 흔한 이름이라서 그럴 거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수진은 더 묻고 싶었지만 환자의 컨디션을 생각해서 참았다. 그날부터 수진은 매일 한철수의 병실을 찾았다. 처음에는 의무적인 회진이었지만 점점 다른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철수는 겉으로는 냉정하고 까다로운 환자였지만 가끔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묘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수진이 물었다. 그럭저럭이다. 젊은 의사가 나보다 더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환자분이 좋아지시는 게 제 일이니까요. 한철수는 미소를 지었다. 성격이 어머니를 닮았나 보군. 회장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정말 모르시는 거 맞나요? 한철수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다. 왜 자꾸 그런 걸 묻나?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그런 질문을 하셔서요. 그리고 제 이름을 들었을 때 표정이 많이 변하셨거든요. 착각이다. 나는 내 어머니를 모른다. 하지만 한철수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수지는 의사로서의 직감으로 그것을 느꼈다. 며칠 후 한철수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 간 수치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수지는 밤새 그의 곁을 지켰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수진이 한철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한철수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수진이. 네, 여기 있어요. 내가 정말 영순이 딸이냐? 수진의 심장이 멈출 듯 뛰었다. 회장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아시는군요. 한철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 아주 오래전 일이다. 어떤 사이셨나요? 그건 말할 수 없다. 말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한철수는 다시 눈을 감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을 끝으로 한철수는 의식을 잃었다. 수지는 밤새 그의 상태를 지켜보며 무수한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머니와 한철수 회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그렇게 미안하다고 했을까? 다음 날 아침 한철수가 깨어났을 때 수지는 다시 물어보았다. 회장님, 어제 하신 말씀 기억 안 난다. 한철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약물 때문에 헛소리했을 거다.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뭔가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회장님, 혹시 저와 특별한 관계가 있으신 건 아닌가요? 한철수는 오랫동안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수진아,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게 더 나을 때가 있다. 그 진실이 저와 관련된 것인가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 권리가 있는 일이라면. 한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집에 가서 내 어머니에게 물어봐라. 나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수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철수의 말들, 그의 표정 모든 것이 어머니와 관련된 중요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의 출생과도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다음 날 수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수지는 병원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마음의 준비를 했다. 한철수 회장의 반응, 그의 말들, 모든 것이 오랫동안 숨겨진 진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엄마, 저 왔어요. 수진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어머, 일찍 왔네. 저녁 준비할게. 영순이 부엌에서 나오며 반갑게 맞이했다. 엄마, 잠깐 앉아요. 할 말이 있어요. 수진의 진지한 표정을 본 영순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다.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니? 한철수라는 분 아세요? 영순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다. 왜 갑자기 그 이름을? 역시 아시는 분이군요. 수진이 어머니의 반응을 확인하며 말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환자분인데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영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구나. 엄마, 그분과 어떤 사이세요? 제 이름을 알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이름도 기억하고 계시고. 수진아.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말자. 그냥 모른 척하자. 안 돼, 엄마. 이제 다 말씀해 주세요. 그분이 제게 계속 묘한 관심을 보이세요. 혹시. 수진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혹시 제 아버지인가요? 영순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27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엄마. 수진이 다가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영수는 한동안 울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래. 그 사람이 내 아버지야. 수지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확인을 듣고 나니 충격이 컸다. 왜?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영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하기 시작했다. 25살 때였어. 나는 그 사람 회사에서 청소 일을 했었지. 한철수는 그때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두 아이의 아버지였어. 수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저는 미안하다 수진아. 너는 혼의 자식이야. 그 말이 수진의 가슴을 찔렀다. 어릴 적부터 들었던 그 말이 현실이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그냥 서로 말 한두 마디 나누는 사이였어.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관심을 보이더라. 나 같은 청소부에게 왜 그러나 싶었는데 영순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6개월 정도 그런 관계가 지속됐어.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어.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아내와는 정략 결혼이라서 사랑이 없다고 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 수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그런데 왜 헤어지신 거예요? 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야. 영순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그 사람은 돌변했어. 갑자기 차갑게 돌아서더니 아이를 지우라고 하더라. 자신의 가족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회사와 자신의 지위를 생각하라고 했어. 그래도 엄마는 저를 낳으셨네요. 당연하지. 너는 내 아이잖아.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너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 영순이 수진의 손을 꽉 잡았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셨어요? 회사에서 쫓겨났지. 그리고 한철수는 내게 돈을 줬어. 아이를 키우는데 쓰라고.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어. 그 사람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싶었거든. 수지는 어머니의 과거를 들으며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해주셨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 사람은 이미 다른 가족이 있고 우리와는 관계없는 사람이야. 너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야.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했다. 한철수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혼의 자식이라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시에 어머니가 27년간 혼자 감당해온 고통도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나갔다. 한철수의 병실 앞에서 오랫동안 망설였다. 어떤 마음으로 그를 대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철수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는데 그의 표정에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어머니에게 들었구나. 한철수의 목소리는 무겁고 쓸쓸했다. 네. 수진이 간단히 대답했다. 더 이상 숨길 필요도 돌려 말할 필요도 없었다. 한철수는 한동안 말없이 수진을 바라보았다. 27년 전 사랑했던 여인의 모습이 딸에게서 겹쳐 보였다. 영순과 닮은 눈, 자신과 닮은 이마, 그리고 강인한 의지가 담긴 표정까지. 미안하다. 한철수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정말 미안하다. 왜 그때 저희를 버리셨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27년간 쌓인 아픔이 담겨 있었다. 나는 겁쟁이였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핑계로 너희를 포기했어. 회사와 사회적 지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그럼 지금은 후회하세요? 한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후회했다. 영순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너는 아버지 없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 수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동시에 느껴지는 미묘한 동정심과 연민. 그는 확실히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였지만 동시에 자신과 어머니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기도 했다. 그때 한철수가 침대 옆 서랍을 열어 하나의 사진을 꺼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한철수와 영순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이 사진. 27년간 지갑에 넣고 다녔다. 한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수지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사진 속 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한철수 역시 진심으로 행복한 표정이었다. 정말 엄마를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한다. 내 평생 진짜 사랑한 사람은 영순이뿐이었어.
그런데 왜 포기하셨어요? 한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때는 젊고 어리석었어. 사랑보다는 체면과 기득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었어. 수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커졌다. 만약 그때 한철수가 용기를 냈다면 자신과 어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회장님의 가족들은 저의 존재를 알고 계세요? 모른다. 아내도 아이들도 모른다. 나 혼자만의 비밀이었어.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하나요? 한철수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하면 내가 드러나면 내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할 거야. 특히 내 아내와 아이들은 충격을 받을 것이고. 결국 또 저희를 포기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수진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담겼다. 그게 아니야. 나는 이제 죽을 몸이잖아. 가난 말기라고 했잖아. 남은 시간도 얼마 없어. 그래서 더 아쉽지 않으세요? 27년 동안 못다한 아버지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한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고 싶다. 정말 하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체면이 더 중요하시군요. 수진이 서늘하게 말했다. 아니다, 수진아.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또 다른 핑계가 있으신가요? 한철수는 수진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말문이 막혔다. 27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희생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결국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었다. 시간을 주겠다.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저를 진짜 딸로 인정하실 건지 아니면 계속 모른 척 하실 건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더 이상 숨어 살고 싶지 않아요. 수진이 병실 문을 열려고 하자 한철수가 불렀다. 수진아. 네. 내가 의사가 되어서 정말 자랑스럽다. 영순이가 정말 잘 키웠구나. 수진은 대답하지 않고 병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를 찾았지만 여전히 완전한 가족이 될 수는 없다는 현실이 너무 아팠다. 그날 저녁 수진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한철수와의 대화, 그의 태도, 그리고 자신의 마음까지. 엄마 아빠가 아직도 엄마를 사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순의 눈에 잠깐 그리움이 스쳤다. 그래도 이미 늦었어.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아왔잖아. 하지만 아빠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가족 같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수진아, 그 사람은 결국 우리를 선택하지 않을 거야. 27년 전처럼 말이야.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비록 늦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다. 며칠 후 수진은 다시 한철수의 병실을 찾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잘 차려입은 중년 여성과 30대 남녀가 한철수의 침대 주변에 앉아 있었다. 아, 담당의 선생님이시군요. 중년 여성이 수진을 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철수 회장의 아내 박미경입니다.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한철수의 아내, 그리고 아마도 이 사람들이 한철수의 자식들일 것이다. 자신의 이복 형제들. 안녕하세요. 담당 인턴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한철수의 큰아들로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가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성실하게 돌봐주신다고. 한철수는 침묵하며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회장님 상태는 어떠세요? 박미경이 물었다. 현재로서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말기 간암이라 상태 변화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혹시 간 이식 같은 건 불가능한가요? 한철수의 딸로 보이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의학적으로는 간 이식이 가능한 상태였다. 하지만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 것이 문제였다. 이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이 맞는 기증자를 찾아야 하는데. 그때 한철수가 갑자기 말했다. 그만하자. 이식은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 왜 그러세요? 가능성이 있다면 해봐야죠. 큰아들이 말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수지는 한철수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혹시 자신 때문에 이식을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자신의 존재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 그날 밤 수지는 한철수의 혈액형과 자신의 혈액형을 확인해 보았다. 둘 다 AB형이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 자신이 한철수에게 간 이식이 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계속 숨어 있을 것인가? 수지는 밤새 고민한 끝에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한철수가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간 이식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오후 수지는 한철수의 병실을 찾았다. 다행히 가족들은 없고 한철수 혼자 있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수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일인가? 제가 회장님께 간 이식이 가능합니다. 한철수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다. 무슨 소리인가? 혈액형 검사와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 제가 회장님께 가장 적합한 기증자입니다. 친족 간 이식이 가능한 상태라는 뜻이죠. 친족이라니. 한철수가 당황하며 중얼거렸다. 네, 저는 회장님의 딸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 한철수가 격렬하게 반응했다. 절대 안 돼. 왜요? 회장님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요.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내 가족들을 이런 식으로 고통스럽게 만들 수는 없어. 수지는 한철수의 태도에 실망했다.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체면과 기존 가족만을 생각하는 그의 모습이 답답했다.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건가요? 27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아온 제 인생은 아무 상관없는 건가요? 수진아,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저는 회장님의 진짜 딸이에요. 숨겨야 할 존재가 아니라고요. 한철수는 고개를 돌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너는 이해 못할 거야. 내가 얼마나 복잡한 상황에 있는지. 복잡하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7년 전에도 복잡하다며 저희를 버리셨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핑계를 대시는 건가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박미경과 한철수의 자녀들이 들어왔다. 수진과 한철수의 격앙된 대화를 듣고 놀란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박미경이 물었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다가 결심을 굳혔다.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수진아, 하지 마라. 한철수가 간절히 만류했다.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다. 저는 한철수 회장님의 딸입니다. 병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박미경과 자녀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미경이 어이없다는 듯 물었다. 27년 전 회장님과 제 어머니 장영순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그리고 현재 회장님께 간 이식이 가능한 유일한 혈족이기도 합니다. 한철수의 큰아들 한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뭔 헛소리예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한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곧 인정이었다. 정말인가요? 박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게 되어서. 수진이 말했다. 죄송하다고. 한철수의 딸 한지은이 화를 내며 말했다. 지금 우리 가족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으면서 죄송하다고요? 지은아, 진정해. 민수가 여동생을 말렸다. 진정하라고. 오빠도 이 상황이 정상적으로 보여.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다. 박미경은 한철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정말인가요? 정말 이분이. 미안하다, 미경아. 한철수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정말 미안해. 언제부터였어요? 우리가 결혼한 후에도 다른 여자와. 아니다. 결혼 전 일이야.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박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7년 동안 속이고 살았으면서. 수지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것을 보며 후회했다. 이렇게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저는 그냥 나가겠습니다. 수진이 일어서려고 했다. 잠깐요. 민수가 수진을 불렀다. 정말 아버지께 간 이식이 가능한 거예요? 네,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 가능합니다. 그럼 해야죠.
아버지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민수야. 지은이 오빠를 말렸다. 정신 나갔어?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누군지 알잖아. 아버지 딸이라고 했잖아. 인정할 수 없어. 절대 인정 못해. 한철수가 갑자기 소리쳤다. 다 그만해. 모두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했어. 다들 나가. 가족들이 하나둘 병실을 나가고 마지막에 수진만 남았다. 너도 나가. 한철수가 차갑게 말했다. 회장님. 나가라고 했어.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수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저는 그냥 아버지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버지. 한철수가 비웃었다. 내가 언제 내 아버지 노릇을 했나? 27년 동안 뭘 해준 게 있나? 그래도 저는 회장님의 딸이에요. 딸이라고? 한철수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내 딸일 리 없어. 넌 그냥 실수로 생긴 존재일 뿐이야. 그 말은 수진의 마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실수라고요? 그래, 실수야. 내가 젊고 어리석었을 때 저지른 실수. 그러니까 이제 그만 꺼져.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알겠어요. 제가 실수였다면 그 실수가 회장님을 살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간 이식해드릴게요. 하지만 그 후에는 정말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안 된다. 나는 받지 않겠어. 거절할 권리 없어요.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니까요. 수진이 병실을 나가려 할 때 한철수가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수진아, 정말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딸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만 수진은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갔다. 복도에서 만난 박미경과 아이들은 수진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수진 씨. 박미경이 수진을 불렀다. 네. 정말 간 이식을 하실 건가요? 네, 그럴 생각입니다. 왜요? 우리 남편이 당신을 딸로 인정하지도 않는데. 수진은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다. 그래도 제 아버지니까요. 그리고 의사로서 환자를 살려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박미경은 복잡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엄마, 왜 고맙다고 해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는데. 지은아, 그래도 아버지 생명을 구해주려는 건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우리 가족에 끼어들 권리는 없어요. 수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를 떠났다. 집에 돌아가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를 찾았지만 인정받지 못했고 이복 가족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영수는 딸을 안아주며 함께 울었다. 수진아, 괜찮아.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아왔잖아. 하지만 엄마 너무 아파요. 왜 저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요? 그런 게 아니야. 넌 엄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야.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쉽게 위로받지 않았다. 27년간 품었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완전히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진은 간 이식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이 딸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다. 수진은 간 이식을 결심한 후 공식적인 검사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단순히 혈액형이 맞는다고 해서 이식이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HLA 조직적 합성 검사, 간 기능 검사,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 혈연관계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가 필요했다. 정말 하시겠어요? 그 담당 교수가 수진에게 물었다. 간 이식은 기증자에게도 위험이 따르는 수술입니다. 네, 하겠습니다. 수진의 대답은 확고했다. 하지만 환자분께서 거부 의사를 표명하셨는데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라면 환자의 거부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교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그렇지만 워낙 복잡한 상황이라서요. 수진은 검사실에서 피를 뽑으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편으로는 한철수가 자신을 거부한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다. 그 일주일 동안 수진은 한철수의 병실에 가지 않았다.
대신 다른 환자들을 더욱 열심히 돌보며 시간을 보냈다. 한철수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다. 간 수치가 계속 나빠지고 있었고 복수도 차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매일 병원에 와서 간 이식에 대해 문의했지만 적합한 기증자를 찾지 못한 상태였다. 선생님, 정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박미경이 담당 교수에게 물었다. 현재로서는 간 이식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조직적 합성이 맞는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아버지가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하나요? 민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담당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한 분이 기증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누구요? 지은이 급하게 물었다. 김수진 인턴입니다. 가족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박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이요? 그분이 기증을 하겠다고? 네, 그런데 환자분께서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계셔서. 아버지가 왜 거부하시는 거죠? 민수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교수는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표정이었다. 가족 간의 복잡한 사정을 의료진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다. 수진은 검사실에서 결과지를 받아들고 깊은 숨을 쉬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한철수와 김수진은 99.9% 확률로 친자관계임. HLA 조직적 합성 검사 6개 중 5개 일치 이식 가능. 간 기능 검사 기증자 적합. 수진은 결과지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제 공식적으로 한철수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이식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수진 인턴,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담당 교수가 물었다. 모든 검사에서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수술 일정을 잡아야겠네요. 환자분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교수님,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가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환자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교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게 환자분이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식을 위해서는 가족들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교수는 한철수의 가족들을 불러 검사 결과를 설명하기로 했다. 다음 날 오후 박미경과 민수, 지은이 상담실에 모였다. 부르신 이유가 뭔가요? 박미경이 물었다. 교수가 검사 결과지를 꺼내며 말했다. 김수진 인턴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민수가 급하게 물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김수진 씨와 회장님은 99.9% 확률로 친자관계입니다. 그리고 HLA 조직적 합성도 56으로 이식에 매우 적합합니다. 상담실이 조용해졌다. 지은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럼 정말 우리 아버지 딸이라는 뜻인가요? 의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미경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27년 동안 남편이 나에게 숨겨온 딸이 있었다는 거네요. 어머니. 민수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괜찮아. 이미 예상했던 일이야. 박미경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술은 언제 하는 건가요? 그게 환자분께서 계속 거부하고 계셔서 아버지를 설득해야겠어요. 민수가 결연하게 말했다. 이제 명분도 생겼잖아요. 친딸이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데 거부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오빠, 그 사람을 우리 가족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지은아, 지금 그런 게 중요해. 아버지 생명이 달린 문제야.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마. 박미경이 딸을 말렸다. 이미 일어난 일이야.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를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어.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한철수의 병실로 향했다. 한철수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고 있었다. 아버지, 검사 결과 나왔어요. 민수가 말했다. 무슨 검사? 수진 씨 검사요. 정말 아버지 딸이 맞다고 나왔어요. 한철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래서 이제 수술 받으세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 박미경이 한철수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당신이 27년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차치하고 지금은 당신 생명이 중요해요. 미경아. 그리고 그 아이.
수진이가 정말 착한 아이예요. 자신을 거부한 아버지를 살리려고 하는데 이런 아이를 어떻게 계속 외면할 수 있어요? 한철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그 아이에게 너무 못된 말을 했어. 그럼 사과하세요. 그리고 수술 받으세요. 하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갑자기 나타난 이복자매를. 민수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분도 아버지 딸이니까요. 지은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게 더 중요해요. 한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다음 날 한철수는 수진을 병실로 불렀다. 수진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의 병실에 들어갔다. 앉아라. 한철수가 말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미안하다. 한철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내게 정말 못된 말을 했어. 용서해줄 수 있겠니?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딸이라는 게 의학적으로도 증명됐다고 하더라. 네. 그리고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한철수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말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감사 인사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의사로서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수진아, 회장님께서 저를 딸로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도 그냥 의사와 환자 관계로 생각하겠습니다. 한철수는 수진의 차가운 태도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이 뿌린 씨앗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술은 언제 하나? 일주일 후 예정입니다. 회장님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해야 해요. 그래. 알겠다. 수진이 일어서려고 하자 한철수가 불렀다. 수진아. 네.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수진은 대답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다. 복도에서 박미경과 마주쳤다. 수진 씨. 네.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처음에 좋지 않게 대해서. 괜찮습니다. 수술 후에 시간 되시면 저희와 식사라도 함께 해요. 가족이니까. 수진은 그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미경은 수진의 답변에 아쉬움을 느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수술까지 일주일. 수진은 그 시간 동안 수술 준비와 함께 자신의 마음도 정리해야 했다. 한철수를 살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27년간의 상처와 아픔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진은 이 수술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수술 날짜가 확정되자 한철수의 집안은 예상치 못한 혼란에 빠졌다. 그동안 조용히 있던 한철수의 형 한철민과 그의 가족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형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한철민이 병실에 들어서며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라니? 혼외 자식이 나타나서 간 이식을 한다고요? 그것도 우리 가족들 모르게. 한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나? 병원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다 퍼졌어요. 한진그룹 회장의 숨겨진 딸이 나타났다고. 박미경이 나서서 말했다. 형님,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남편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생명이 중요하다고. 미경 씨, 정신 차려요.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한진그룹 주가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어요? 한철민의 아들 한승수도 끼어들었다. 삼촌, 이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예요.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철수가 차갑게 물었다. 이식은 포기하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다른 방법이 어디 있나? 이미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적합한 기증자가 없어. 그럼 해외에서라도 찾아보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철수는 동생의 말에 실망했다. 승수야, 내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삼촌,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진그룹이 무너지면 가족 모두가 피해를 봐요. 그때 수진이 병실에 들어왔다.
수술 전 마지막 검진을 위해서였다. 병실 안의 냉랭한 분위기를 느낀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니야, 들어와. 한철수가 말했다. 어차피 너 때문에 모인 자리야. 한철민이 수진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네, 저는 김수진입니다. 수진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정말 우리 형님 딸이에요? 유전자 검사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한승수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유전자 검사야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승수야. 민수가 사촌형을 저지했다. 뭔 소리야? 나는 그냥 가능성을 말한 거야. 혹시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닌지.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우기고 간 이식까지 하겠다고.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승수야, 그만해. 박미경이 나섰다. 수진 씨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머님도 너무 순진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제가 뭘 바란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유산 상속이죠. 한진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지위. 웃기지 마세요. 저는 27년 동안 그런 걸 바라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갑자기 큰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한철수가 참다 못해 소리쳤다. 다 그만해. 승수야, 내가 너무 심하다. 삼촌, 저는 가족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정말 순수한 마음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수지는 가슴이 답답했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변할 줄은 몰랐다. 알겠습니다. 수진이 차갑게 말했다. 수술 취소하겠습니다. 수진아. 한철수가 급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저도 이런 오해받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잠깐, 수진 씨. 박미경이 수진을 붙잡았다. 승수가 한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에요. 승수 씨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저도 무의식 중에 다른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고. 한승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그랬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하고 싶어요. 수진이 한승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돈이나 유산 따위는 관심 없어요. 그리고 한진그룹과도 전혀 관련을 맺고 싶지 않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서류로 만들까요? 저는 한진그룹 회장의 유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한철민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이요? 네, 정말입니다. 그럼 이제 의심 없이 수술 취소할 수 있겠네요. 수진이 병실을 나가려 하자 한철수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다. 수진아, 기다려. 하지만 그는 힘이 없어서 다시 침대에 쓰러졌다. 수진은 그 모습을 보고도 돌아보지 않았다. 복도에서 민수가 수진을 따라왔다. 수진 씨, 잠깐만요. 뭐예요? 승수형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미 결정했어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진은 잠시 멈춰섰다. 다른 방법을 찾으시겠죠. 돈이 많으니까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아버지 상태가. 그건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남남이니까요. 민수는 수진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했다.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회장님 담당이도 바꿔달라고 하겠어요. 그날 밤 한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진의 서운한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박미경이 침대 옆에 앉아 남편을 바라보았다. 후회되죠? 뭐가? 수진이를 보내버린 것. 한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요. 승수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수진이가 더 이상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거짓말이에요. 당신도 한진그룹이 걱정됐던 거죠. 한철수는 여전히 침묵했다. 27년 전처럼요. 그때도 체면과 회사 때문에 수진이와 그 어머니를 버렸잖아요. 미경아, 이번에도 똑같아요. 결국 또 선택하는 거네요. 수진이보다는 회사가 더 중요한 거죠. 한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가 정말 못된 아버지구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수진이한테 가서 사과하고 진심으로 딸로 받아들인다고 말해요.
하지만 이미 아직 수술 전이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한철수는 휠체어를 타고 수진을 찾아갔다. 수진은 다른 병동에서 회진을 돌고 있었다. 수진아. 수진은 한철수를 보고 놀랐다. 회장님 왜 여기까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저는 이미 결정했다고. 제발 한 번만 들어줘.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야.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철수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했다. 미안하다. 어제 승수가 너한테 심한 말을 해서. 상관없어요. 있어. 나는 내 아버지잖아. 내 가족이 너를 상처 주는 걸 막았어야 했는데. 회장님께서는 저를 딸로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한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때는 정말 어리석었어. 두려웠어. 뭐가 두려우셨는데요? 너를 딸로 인정하면 모든 게 복잡해질까봐.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진짜 두려운 건 너를 잃는 거였어. 수진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수진아, 나를 용서해줄 수 있겠니? 그리고 정말로 내 딸이 되어줄 수 있겠니? 수진은 오랫동안 한철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다. 생각해 볼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럼 수술은? 그것도 생각해 볼게요. 한철수는 그것만으로도 희망을 느꼈다. 아직 완전히 문이 닫힌 것은 아니었다. 수진이 수술을 재고하겠다고 한 후 한철수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마치 몸이 마지막 기회를 놓칠까봐 서두르는 것처럼 간 수치가 치솟고 의식도 흐려지기 시작했다. 응급실로 옮겨야 합니다. 그 담당이가 급하게 지시했다. 수진은 그 소식을 듣고 즉시 응급실로 달려갔다. 한철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박미경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상태가 어떤가요? 수진이 담당이에게 물었다. 매우 위험합니다. 간성 혼수 초기 단계에 들어갔어요. 하루 이틀이 고비일 것 같습니다. 민수가 수진에게 다가왔다. 수진 씨,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저도 아버지를 잃고 싶지 않아요. 지은도 울먹이며 말했다. 수진은 한철수의 손을 잡았다. 차가워진 손이 느껴졌다. 그제서야 정말로 그를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다가왔다. 회장님 들리세요? 수진이 속삭였다. 한철수는 반응이 없었다. 의료진은 각종 응급처치를 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지금 수술하면 살 가능성이 있나요? 박미경이 물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5050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서. 수진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수술하겠습니다. 정말이요? 그 담당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네, 지금 당장 준비해주세요. 하지만 응급수술이라 위험도가 더 높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해주세요. 가족들은 수진의 결정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다. 수진 씨, 정말 괜찮으실까요? 박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을 거예요. 저는 의사니까요. 수술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한철수가 잠깐 의식을 되찾았다. 수진이 그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느끼고 눈을 떴다. 수진아. 네, 여기 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곧 수술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철수는 힘겹게 말했다. 혹시 내가 수술해서 깨어나지 못하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들어줘. 내 말 들어줘.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방. 책상 서랍에 편지가 있어. 너한테 쓴 편지야. 편지요? 27년 동안 매년 내 생일마다 편지를 썼어. 하지만 보낼 수 없었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편지들 읽어줘. 그리고 알아줘. 내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회장님. 그리고 영순이한테 전해줘.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한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아빠. 수진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한철수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딸아.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었다.
수술실로 이송되는 동안 수지는 한철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27년간 매년 편지를 썼다는 것, 그리고 자신과 어머니를 그리워했다는 것. 왜 진작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을까? 수술 준비 시간 동안 수지는 한철수의 집으로 향했다. 박미경이 안내해 주었다. 여기가 남편 서재예요. 박미경이 문을 열어주었다. 넓은 서재 한쪽에는 큰 책상이 있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정말로 편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매년 3월 15일, 수진의 생일 날짜로 된 편지들이었다. 첫 번째 편지를 열어보았다. 수진아, 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었구나. 아빠는 너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지만 매일 너를 생각한다. 영순이가 너를 잘 키우고 있을 거라고 믿어. 아빠가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다음 편지를 열었다. 수진아, 내가 5살이 되었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을까?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을까? 아빠는 오늘도 너희가 살고 있는 동네를 지나쳐왔다. 혹시 너를 만날 수 있을까 해서.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10살 때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수진아,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빠는 몰래 너희 학교 운동회를 보러 갔었어. 멀리서 너를 봤는데 정말 예쁘게 자랐더구나. 영순이를 너무 많이 닮았어. 그때 너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15살 때 편지. 수진아, 중학생이 되었구나. 요즘 아이들은 공부가 힘들 텐데 괜찮니? 아빠는 너를 위해 장학금을 만들었어. 물론 내가 모르게. 우수한 학생들을 돕는 장학금이지만 사실은 너를 생각하며 만든 거야. 20살 때 편지. 수진아, 대학생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의과대학에 진학했다고 하니 아빠는 정말 자랑스러워. 영순이가 정말 잘 키웠구나. 너는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25살 때 편지. 수진아, 벌써 인턴이 되었구나.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혹시 우리가 만날 날이 올까? 아빠는 이제 늙어가고 있어. 언젠가는 너에게 이 편지들을 보여주고 싶다. 마지막 편지는 올해 생일이었다. 수진아, 27살 생일 축하해. 아빠는 지금 많이 아파. 간암이라고 해. 혹시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일까? 너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말이야. 만약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아빠는 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거야. 27년간 숨겨온 사랑을 말이야. 수지는 편지를 모두 읽고 나서 한동안 울었다. 한철수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후회하며 살아왔는지도. 박미경이 수진 옆에 앉았다. 저도 그 편지들 존재를 몰랐어요. 남편이 혼자 간직하고 있었나 봐요. 정말 몰랐어요? 네. 만약 알았다면 제가 먼저 수진 씨를 찾아갔을 거예요. 수진은 박미경을 바라보았다. 원망하지 않으세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 편지들을 보니 이해가 돼요. 남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그래도 아주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아니에요. 저도 이기적이었어요. 제 아이들만 생각했으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수진 씨, 수술 잘 될 거예요. 박미경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네, 꼭 성공시켜야죠. 병원으로 돌아간 수진은 수술복으로 갈아입었다. 마취과 의사가 수진에게 마지막 확인을 했다. 정말 괜찮으세요? 지금이라도 마음 바꾸셔도 돼요. 괜찮아요. 해주세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수진은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저 지금 수술해요. 수진아. 갑자기 왜? 아빠가 위험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알겠어. 조심해라, 딸아. 엄마, 아빠가 전해달라는 말이 있어요. 뭔데? 미안하다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영수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다. 나도 그 사람이 미워하지는 않는다고 전해줘. 수술실에 들어간 수지는 마취가 되기 전 마지막으로 한철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수지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아빠, 꼭 깨어나세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요. 그리고 수진도 마취에 빠져들었다. 8시간에 걸친 긴 수술이 시작되었다.
가족들은 수술실 밖에서 간절히 기도했다. 민수와 지은은 처음으로 수진을 진심으로 걱정했다. 수진 누나, 괜찮을까? 지은이 불안하게 말했다. 괜찮을 거야. 누나가 의사잖아. 민수가 여동생을 위로했다. 박미경은 계속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제발, 제발 둘 다 무사하게 해주세요. 한편 한철민과 한승수는 여전히 못마땅한 기색이었다. 형님이 깨어나시면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시려는 거예요? 한승수가 박미경에게 물었다. 무슨 소리예요? 언론에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가.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민수가 화를 냈다.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라고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아버지와 수진 누나가 살아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수술이 계속되는 동안 병원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한진그룹 회장의 응급수술 소식이 알려진 것이다. 한철수 회장의 수술이 잘 되고 있나요? 기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병원 관계자들은 노코멘트로 일관했지만 기자들은 계속 취재를 시도했다. 드디어 수술실 불빛이 꺼졌다. 집도의가 나와서 가족들에게 결과를 알려주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두 분 모두 무사하신가요? 박미경이 물었다. 네, 다행히 별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언제쯤 깨어나실까요? 보통 하루 이틀 후면 의식을 되찾으실 겁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웠다. 두 사람이 모두 안전하기를 기도하며. 다음 날 오후 먼저 수진이 깨어났다. 박미경이 처음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수진 씨, 어떠세요? 아빠는 어떠세요? 아직 깨어나지 않으셨지만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수진은 안도했다. 수술이 성공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고마워요, 수진 씨. 정말 고마워요. 박미경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가족이니까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틀 후 드디어 한철수가 깨어났다. 첫 번째로 찾은 사람은 수진이었다. 아빠, 깨어나셨네요. 한철수는 수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딸아, 정말 고마워. 이제 건강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후회하며 사시면 안 돼요. 그래. 이제는 후회하지 않겠어. 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 수진은 마침내 진짜 아버지를 얻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27년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나자 한철수와 수진 모두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몸이 아닌 마음의 상처였다. 27년간 쌓인 오해와 아픔을 치유하는 것은 수술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 한철수는 매일 수진의 병실을 찾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아버지와 딸다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수진아, 오늘 컨디션은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아빠는요? 나도 좋아. 내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어. 어느 날 한철수는 수진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다. 수진아, 우리 가족이 되자. 정식으로. 무슨 뜻이에요? 호적에 올리고 싶어. 그리고 내게 내 성을 물려주고 싶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면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미 다 동의했어. 미경이도 민수도 지은이도. 정말로 박미경과 아이들은 수진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수진이 한철수를 살린 것을 보며 마음이 바뀌었다. 수진 씨가 아버지를 살렸잖아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민수가 말했다. 지은도 처음에 적대감을 버리고 수진을 받아들였다. 언니, 앞으로 잘 부탁해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철민과 한승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형님, 정말 이렇게 하실 건가요? 한철민이 한철수에게 물었다. 그래, 수진이는 내 딸이야. 하지만 회사 이미지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한승수도 끼어들었다. 삼촌, 이게 언론에 알려지면. 알려져도 상관없어. 나는 더 이상 숨기고 살지 않겠어. 결국 한철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수진의 존재를 공개하고 간 이식 수술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밝히기로 한 것이다. 기자회견 날 한철수는 수진과 함께 기자들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한진그룹 회장 한철수입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대며 집중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철수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이분은 제 딸 김수진입니다. 27년 전 제가 젊고 어리석었을 때 저지른 실수로 인해 지금까지 숨겨왔던 딸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는 27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가 가난 말기로 생명이 위험했을 때 이 아이가 자신의 간을 기증해서 제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다. 회장님, 그동안 왜 숨기고 계셨나요? 부끄럽지만 체면과 회사를 생각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수진이는 제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앞으로 상속 계획에 변화가 있을까요? 그런 것은 아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진이를 정식으로 제 딸로 인정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수진도 마이크 앞에서 말했다. 저는 한진그룹의 재산이나 지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27년 만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언론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한철수의 용기를 칭찬했지만 일부는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한철수는 상관하지 않았다. 이제는 진실하게 살고 싶었다. 몇 주 후 한철수는 수진을 데리고 어머니 영순을 만나러 갔다. 27년 만에 재회였다. 영순아. 한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순은 한철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많이 늙었네. 너도. 하지만 여전히 예뻐. 무슨 소리야? 이제 다 늙은 여자인데. 한철수는 영순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영순아. 정말 미안해. 뭐 하는 짓이야, 일어나. 용서해줘. 27년 전에.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를 혼자 두어서. 영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지난 일이 아니야. 나는 매일 후회했어. 너와 수진이를 선택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수진이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줘. 한철수는 영순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수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당연한 일이야. 내 딸인데.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27년 만에 이루어진 가족의 시간이었다. 엄마, 아빠, 이제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수진이 행복하게 말했다. 그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한철수가 수진과 영순의 손을 잡았다. 며칠 후 한철수는 수진을 정식으로 호적에 올렸다. 김수진에서 한수진이 된 것이다. 이제 넌 정식으로 한수진이야. 한철수가 호적 등본을 수진에게 보여주었다. 한수진. 이상하네요. 곧 익숙해질 거야. 한철수는 또한 수진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병원 내에 수진 장학재단을 설립한 것이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서류를 보며 물었다. 가난한 의대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이야. 내 이름으로 만들었어. 저는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건 돈을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직접 운영하는 거야. 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거지. 수진은 그제서야 한철수의 진심을 느꼈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고마워요, 아빠. 고맙기는. 내가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한편 한철수의 본처 가족들과의 관계도 점점 좋아졌다. 박미경은 수진을 친딸처럼 대했고 민수와 지은도 진짜 누나로 받아들였다. 언니, 이번 주말에 쇼핑 같이 가요. 지은이 수진에게 말했다. 정말? 좋아요. 그리고 언니도 이제 우리 집에서 살아요. 방도 준비했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래도 엄마가 혼자 계시는데. 어머니도 함께 오시면 되죠. 박미경이 말했다. 집이 넓으니까 충분해요. 결국 영순도 한철수의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한철수의 집에서는 처음으로 모든 가족이 함께하는 파티가 열렸다. 한철수, 박미경, 민수, 지은, 그리고 수진과 영순까지.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수진이 말했다. 한철수는 샴페인을 들고 일어섰다. 우리 가족을 위해 건배합시다. 특히 수진이, 내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건배. 모든 가족이 함께 외쳤다.
그날 밤 한철수는 수진과 단둘이 대화를 나눴다. 수진아,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아빠는요? 나도 행복해.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인 것 같아.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우리 앞으로 후회 없이 살자. 수진은 한철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빠. 그 한마디에 한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27년을 기다린 그 한마디였다. 딸아,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아빠. 그렇게 수진과 한철수는 마침내 진정한 아버지와 딸이 되었다. 27년간의 아픔과 후회를 뒤로하고 새로운 사랑으로 가족이 된 것이다. 몇 달 후 수진은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정식 의사가 되었다. 그리고 한철수가 설립한 장학재단을 통해 많은 학생들을 도왔다. 아빠, 제가 아빠의 딸이 된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도 내가 내 딸인 게 자랑스러워.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야. 한철수와 수진의 이야기는 그렇게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비록 2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낸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다. 수진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없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따뜻한 가족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